정치인과 당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 체포반대 집회에 참석해 지역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취항 20여일을 앞두고 항공사가 청주 나고야 노선 운항을 축소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지역 카페에서 전시하고 판매, 상생의 활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국민의힘 충북 정치인과 당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 체포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충북의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비상계엄은 잘못이라고 사과하던 국민의힘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귀환을 위해 지방의원들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호위무사를 자처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도당 차원이 아닌 일부 당협당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라며 불법 체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과 이동우 충북도 위원 등은 그제 일부 당원들과 상경해 체포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청주와 일본 나고야를 오가는 에어로K 정기 노선 취항을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항공권 예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취항을 20여일 앞두고 항공사 측이 운항 축소를 통보하면서 이미 표를 산 여행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K는 지난해 11월 29일 청주공항과 일본 나고야를 오가는 정기 노선의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왕복 운항하는 일정으로 판매는 40일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취항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화목토에 예매한 여행객들에게 이메일과 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 운항 일정이 매일에서 주 4회로 축소됐으니 고객센터를 통해 일정을 바꾸라는 통보였습니다. 새로운 항공기 도입이 늦어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게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가 그동안 여행하면서 경험한 적이 없어서 이게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메일은 보고 나서 그냥 닫아놨었고 문자가 이제 한 1시간 후쯤에 다시 와서 이 문자를 받은 여행객은 무려 1,220명. 대부분 전화 폭주로 고객센터 연결조차 어려웠지만 더 큰 문제는 미리 잡아놓은 숙소나 렌터카까지 여행 계획을 통째로 다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에어로K가 지원하는 건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와 비행 일정 무료 변경이 전부. 휴가를 바꿀 수 없거나 예약한 숙소 등지에 위약금을 내야 할 경우엔 같은 날 비행하는 다른 공항으로라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 시간과 교통비, 추가 항공료는 모두 여행객들의 몫입니다. 항공편을 예약하면 그 다음에 숙소를 예약하고 뭐 렌터카나 여행 상품들 예약을 하는데 이어지는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안 된다라는 게 사실 되게 놀랍고요. 소비자들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에어로K는 나고야 노선에 투입하려던 항공기 도입이 정비 때문에 미뤄졌고 대체 항공기를 투입할 여력이 안 됐다며 사과했습니다. 또 항공권 취소 변경 외에 고객들이 입은 연관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점검을 수행해야 하기에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으며 해당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인 운항 축소로 예매일에 항공기를 탈 수 없게 된 여행객 중 약 400명은 여전히 취소나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한편 지난해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45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공항공사 항공 통계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457만 9,200여 명이 이용해 전년 대비 88만 3천여 명, 23.9%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이 146만 8,600여 명으로 52만여 명에 그쳤던 2023년 대비 181% 급증했습니다. 이는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확충으로 운항편 수가 6천여 대, 168.5%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직접 수공예품을 만드는 소상공인들은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판매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가운데 충주의 한 카페가 지역에서 만든 우수 제품들을 모아 전시 판매가 가능한 편집숍을 마련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향수와 방향제 등을 만드는 충주의 작은 공방. 여러 향을 섞어 나만의 향기를 만들고 공간을 좋은 냄새로 채운 지 3년. 어디에 내놓아도 품질 맞는 자신 있지만 늘 고민은 판매입니다. 일단 업체가 너무 많아서 거기서 이제 눈에 띄어서 고객들이 자주 찾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친환경 수성 레진이라는 새로운 소재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황경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제작과 판매를 도맡아 하는 1인 기업이기에 판매장을 갖추거나 제품 홍보를 하기 힘듭니다. 이 같은 수공예 작가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말 충주 도심의 한 카페에 지역에서 정성 들여 만든 제품들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소비층을 만날 수 있는 편집숍에서 저의 브랜드를 또 소개할 수 있고 제품을 보여드리고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서 저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인테리어 소품과 필기도구, 먹거리까지 충주 10여 개 업체에서 만든 100여 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커뮤니티는 그 지역의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걸 가장 잘 드러내는 충주 업체 제품들을 같이 소개하고 충주 시민과 충주 콘텐츠가 만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지역의 숨은 보석 같은 제품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디서 이런 활동 하시는 분인데 뭐 그 작품이 너무 좋아서 가져왔다 이런 설명도 해주시니까 뭔가 좀 충주에서 제가 몰랐던 이제 창작하시는 분들도 알게 되고. 지역의 제품과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공간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상생이 자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올겨울 청주에서는 20여 건의 수도계량기 동파가 신고됐습니다. 지난달부터 동파 상황실을 운영 중인 청주시는 수도계량기 보호통에 헌옷이나 이불을 넣어두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는 물을 약하게 틀어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계량기 유리 부분이 깨졌거나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나 당직실로 신고하면 됩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보은군 삼승면 일반산업단지 내 난방필름 제조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근 비료 제조공장으로 번지는 등 4개 공장의 건물 4동을 태우고 7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장비 67대와 인력 162명을 투입했지만 공장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데다 바람이 강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필름 제조 공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옮겨 붙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래 대전에서는 치킨집 같은 튀김 음식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3년 동안 13건에 달했는데요. 조사 결과 튀김 찌꺼기에서 스스로 불이 난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전 MBC 김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각종 집기와 벽면 등 주방 전체가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대전의 한 치킨집에서 튀김 찌꺼기에 불이 붙어 발생한 화재로 가게 내부가 전소됐습니다. 중구의 돈가스 가게에서는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던 튀김 찌꺼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유사한 이유로 추정되는 화재가 대전에서만 13건 발생했는데 경찰과 소방이 재현 실험을 해보니 1시간 반 만에 튀김 찌꺼기가 담긴 플라스틱 통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열이 축적된 고온의 찌꺼기가 산소와 만나 발화된 겁니다. 그 현장과 흔적이 일치하는지 그 패턴을 저희가 살펴본 거거든요. 쌓이는 열이 빠져나가는 열보다 많게 되면 튀김찌꺼기 중간에서부터 온도가 상승하여 불이 붙는 현상을. 특히 플라스틱 등 가연성 용기에 보관하면 불이 붙은 후 통이 녹아 산소가 더 유입돼 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많은 업소에서 스테인리스 통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플러스 녹잖아요. 우리 이 끓이는 것도 쓰레기다 다 이렇게. 불이 붙기 쉬운 통을 사용하지 않거나 뚜껑을 사용해 산소를 차단하는 등 작은 예방법만으로도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공기와 튀김 찌꺼기가 만나가지고 산화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와 차단만 돼도 뚜껑만 덮어도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발생하는 튀김 찌꺼기를 오래 보관하지 않고 바로바로 배출하고 버리기 전에 선풍기 등으로 열을 조금만 식혀줘도 자연 발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감축 등 기후대기 분야에 올해 6,933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청북도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이어 제천시에도 설치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도입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중점 과제에 지난해보다 37% 늘어난 예산을 투입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104억 8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청주시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54개 법인의 과표 누락과 축소 등을 발견해 6억 4천만 원을,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를 통해 14억 6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 3번 조사로 30개 업체에 9억 2천만 원을,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 조사에서 338건에 5억 3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진천군이 올해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기반 조성 등 농촌 지능 시범 사업에 22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범 사업은 저탄소 농업 기술 확산과 특수미 생산, 벼 직파 재배단지 조성 등 32개 사업으로 오는 31일까지 희망 농가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진천군의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농업인으로 최근 3년 동안 3천만 원 이상 시범사업 수혜자와 가족 단위 경영체에서 중복 신청자는 제외됩니다. 증평군 청소년들이 우호 교류 도시인 중국 치타이어시에서 문화체험을 했습니다. 사전 신청으로 모집한 청소년 14명은 지난 10일부터 나흘 동안 헤이룽장성 치타이어시를 방문해 현지 가정에 머물면서 현지 고등학생들과 문화교류 활동을 가졌습니다. 치타이어시는 쇼트트랙 올림픽 챔피언 양양 등 다수의 스타를 배출한 동계 스포츠 도시로 작년에는 이재영 군수를 비롯한 증평군 대표단이 교류 협력을 위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괴산군이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씨앗 통장 가입 대상을 기초생활 수급가구에서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합니다. 디딤씨앗 통장은 본인 또는 후원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국비와 함께 1:2 비율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적립해주는 사업입니다. 적립금은 아동이 18세가 된 뒤 취업훈련비나 학자금, 주거비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괴산군은 지난해 256명의 아동에게 1억 3,393만 원을 적립 지원했습니다. 청주 지역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와 레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 마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